멘토가 하는 강의에 대한 질문을 좀 올리고 싶은데요. 스님께서 스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질량이 갖추어지고 실력이 갖추어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강의를 요청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법 가족 중에 강의를 의뢰받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와, 그리고 스님께서 내려주시는 법문의 형태와 이 강의는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문과 강의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요거부터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되죠. 이제 법문은 뭐가 법문이고 강의는 뭐가 강의냐,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법문은 법주가 설하는 게 법문입니다. 이 법의 주인, 이 사람이 설하는 게 법문이다. 그럼 강의는 무엇이 강의냐? 지식인들이 이 법문을 듣고 흡수해서 또 이거를 책으로 만든다든지 해갖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그 근기에 맞게끔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는 강의가 강의다. 법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불경이 있다라고 합시다. 불경이, 이것이 지식인이 만들었던 어떻게 했던 불경이 있다라고 해갖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이라고 해갖고 이걸 흡수해가 이래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킨다. 요렇게 되면 이거는 강의입니다. 이건 법문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갖고 있는 걸 흡수해 갖고 내가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은 이거는 강의라고 하는 것이지 법문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님들이 하는 것이 법문이냐 강의냐? 강의입니다. 그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지금 목사님들이 하시는 게 지금 강의냐? 법문이냐? 강의입니다. 왜? 법전이라고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여 갖고 이걸 가지고 흡수해 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의 교수님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강의냐 법문이냐? 강의입니다. 책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런 걸 흡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한테 또 내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때까지 법문한 사람은 없다. 없어. 법문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 후천시대에 지식을 다 갖춘 연후에 지식인들한테 법문을 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지식을 다 갖추고 엄청나게 성장을 한 상태에서 요 위에다가 법문을 하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한테 법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모든 지식을 갖춘 사람 위에다가 하는 것이 법문이다. 그 사람들한테 뭐든지 물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법문입니다. 천하 지식인들도 와서 내한테 물어라. 네가 알고 있는 거와 내가 당신이 모르겠다라고 뭔가를 잡고 있는 것을 물어라. 이걸 설하는 게 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천시대에 지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천시대의 말년에는 모든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법문을 쏟아내는 것이다. 법문이 장착돼야만 갖추어놓은 지식이 빛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은 법문이지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유튜브에 보니까 정법 강의라고 해놨던데요. 강의라고 내가 좀 낮춰줘야 지식인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법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꼴값하네 이러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한다 이칸께는 저기 강의한단다 하고는 한번 TV라도 보라고.
그래서 강의라는 이름을 지금 써놨습니다. 나는 강의한 적이 없고 한마디도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고 기동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설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한마디를 해도 법만 쓰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했던 거 이걸 좀 알고 나서 풀어줘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본문을 듣고 내가 장착을 해서 누가 이걸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런다. 나가십시오. 이제는 이 본문을 듣고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하십시오. 강의를 하는데 나도 할란다 그런다고 아무나 강의 안 시켜줍니다. 내가 할 자리는 어떤 부분에 가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가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자리를 잘못 골라갖고 내가 너무 월권 행위를 하고 뭐든 안 되는 자리에 강의를 했다면 두 번 다시 너를 찾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인기가 떨어져갖고 너한테는 강의 하려고 뜨는데도 사람이 안 옵니다. 지금이 오는 시대죠. 근데 내가 바른 자리에 가서 바르게 강의를 했다면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새로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스타가 될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멘토, 홍인 멘토들이 스타가 됩니다. 멘토는 어떤 사람들이냐? 강의를 하더라도 일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탑재한 강의를 한다. 지식에다가 진리를 탑재해갖고 한다. 이 사람은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일반 지식을 갖추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은 교수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탑재해가 일반 지식에다가 진리를 탑재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멘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멘토들이 세상에 나갈 텐데 멘토하고 일반 이게 선생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멘토는 대본을 정리해서 나가지 않는다. 대본을 안 만든다 이 말이죠. 진리를 탑재했다면 네 지식과 버무러져서 스스로 이것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오늘 강의하는데 무언가를 만들어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멘토의 실력은 그냥 해라. 어떤 자리에 네가 갔다면 그냥 거기서 바로 이 준비물을 안 갖추고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멘토입니다. 이게 그냥 현장에 바로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느냐? 현장에서 어떤 소리들을 지금 듣기 시작을 해라.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지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거는 나누고 보니까 여기서 맥이 딱 터지니까 여기서부터 강의가 일어난다. 나눔 강의를 한다. 요래 되면 무리가 안 생깁니다. 근데 나눔 강의를 안 하고 모아놔놓고 지금부터 내가 강의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맥힙니다. 이거는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강의는 우리가 나눔으로서 오늘 해야 될 강의가 여기서 생산된다. 그거를 강의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부작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 뇌를 초청했다고 해갖고 그냥 앉혀놔놓고 뭔가를 해버리면 이때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트러블이 일어나가 다음부터는 찾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에 필요한 것들이 잡힐 때 그거로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한다면 이게 멘토 강의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질문거리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게 멘토 강의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멘토들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추가 질문으로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참가자를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의 강의를 듣는 이런 수강생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최고 우리가 강의하는데 제일 바른 것부터 우리가 풀어갑시다. 최고. 내가 이 진리에 이 공부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내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했다. 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접하고 너무 좋아서 나를 따른다. 여기에 강의하는 게 최고의 강의, 멘토 강의입니다. 이분들은 내 말을 다 100% 소화를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인연이기 때문에 내 말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일 부딪히는 일이 생기냐? 여기에 사람이 모여갖고 있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오늘 강의할게요. 이러면 부딪힌다. 왜? 이분들을 네가 도운 적이 없지 않죠. 사람은 도운 사람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해준 사람 말을 듣게 돼 있다. 그 사람의 멘토입니다. 내가 사람을 이롭게 했다면 그 사람의 멘토가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이롭게 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 멘토 될 생각은 하지 마라.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청해서 우리가 좀 가르침을 달라고 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나눔을 먼저 해라는 거죠. 나눔을 해가지고 이 나누고 나서 뭔가가 이게 맥힌 부분이 나올 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오늘 이걸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믿깁니다. 나눔도 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하려고 들 때는 절대로 그것이 소화가 안 되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레벨에 이제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나는 상층들하고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했다면 상층들하고 나누어서 거기에서 가르침을 한다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중층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중층에 나눔을 하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면 그게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하층 공부를 했다면 하층에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멘토를 해라. 그러면 하층의 멘토가 그럼 평생 하층 멘토 될 것이냐? 여기에서 나눔을 하면, 강의를 하면 네 실력이 다져져서 한 칸 올라올 것이다. 여기서 또 나눔을 잘 하면서 네가 모지람을 계속 채워가면서 실력이 늘어난다면 또 한층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큰 자리에 내가 나가고 싶은 거는 욕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람을 도우는 거. 내가 사람을 도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법 강의를 듣고 이 본문을 듣고 내가 너무 도움이 됐다면 내 주위의 사람을 구합니다. 정법을 모르는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런 걸 권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접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접하고 나면 내한테 와서 또 모르는 걸 물을 것이고, 그때 그냥 편안하게 설명이 나온다. 이래서 그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게 최고의 멘토입니다. 이해됩니까?